이복의 박서방, 혹시 벌써 자나? 장모님, 안녕하세요. 1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웬일이세요? 내가 작년에 남편 먼저 보내고 밤에 이렇게 혼자서 잠을 못 자. 나이는 계속 먹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 아주 죽을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래도 기운 내셔야죠. 우리 정인이도 매일 장모님 걱정에 잠을 못 이뤄요. 얼른 다시 기운 차리세요. 기운을 차릴 시간이나 있어야 내가 기운을 차리지. 정윤 아빠 먼저 가고 나서 나 혼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맨날 집 근처에 공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 얼마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었는데 허리는 디스크고 손가락 마디도 굳어가고 있다 하더라고. 그 정도면 일을 쉬셔야죠. 당분간 집에 계시면서 몸조리 하세요. 그럼 나는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나? 먼저 간 바깥 양반이 다른 남편들처럼 유산을 물려주고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인데 이 집 팔고 자네 집이라도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되겠나? 저도 마음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아시잖아요. 저희 집도 좁아서 여유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장모님이 묻고 지내실 방도 없어요. 근데 자네가 뭔데 나한테 일을 해라 말아라 하는 거야? 나보고 대체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네가 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아픈 게 걱정된다면 자네가 날 도와줄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당연하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릴게요. 정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이신데 저한테도 어머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자네가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장모님이 곧제 어머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 용돈 좀 매달 보내줄 수 있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 그만 다니고 집에서 요양 좀 하고 싶어. 용돈이야 당연히 드리는 거죠. 제가 종종 드리는 용돈이 부족하세요? 그걸로는 택도 없지. 나라에서 쥐꼬리만큼 나오는 돈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나 혼자 아껴 쓰더라도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50만 원은 넘는다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자네가 나를 진짜 걱정한다고 하니까 내가 집에서 쉴 수 있게 생활비를 매달 붙여줬으면 좋겠네. 못해도 15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 매달 150만 원을요? 그래, 나 그 정도만 있으면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종종 한 번씩 동네 아줌마들이랑 여행도 가고 가끔 맛있는 거 한 번씩 먹고 1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 장모님, 저희 가게도 요즘 좀 힘들어서 매달 150만 원은 힘들어요. 그럼 나보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라는 거야? 왜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사람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해? 그게 아니고 150만 원은 조금 큰 금액이잖아요. 저희도 그 정도 여유 없다는 거 장모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려고 했어? 하나 있는 장모 부양하려면 자네가 덜 먹고 덜 쓰고 해야지. 할 거다 하면서 어떻게 장모한테 생활비를 주겠어? 그렇게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나? 아까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든 거예요. 자네가 평소에 씀씀이만 줄였으면 내가 허리도 안 다쳤을 텐데 또다시 내가 공장 나가서 일을 해야지 별 수 있겠나? 일단 제가 정윤이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남은 장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장모님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죠. 저희 부부는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손님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신 뒤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아내 대신 직원을 둘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 빈자리를 직원 둘이나 고용하면서 메꾸다 보니 제가 사장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반토막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7일 내내 쉬지도 않고 가게를 지켰지만 겨우 보통 직장인 월급 정도만 가져갈 수 있다 보니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그냥 가게를 접고 어디 다른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매일 하곤 했었어요. 아내에게 당신이 다시 나와서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몇 번 물어봤었지만 그때마다 자긴 식당 서빙 일을 더는 못하겠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장모님이 150만 원씩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이 없었죠.
장모님, 정윤이랑 이야기 잘했고 이번 달부터 용돈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맙네. 꼭 내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야 겨우 챙겨주는 건가? 말을 하기 전에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게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뭐 어찌됐든 간에 나는 매달 사위한테 용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은 너무 좋구만. 당장 월요일부터 공장은 그만둬야겠어. 나이 먹고 힘든 일 하느라 몸이 다 망가질 뻔했는데 딸이랑 사위 덕분에 한시름 났지 뭐야. 네, 앞으로는 장모님 푹 쉬면서 사셔야죠. 근데 정윤이한테 얘기는 들으셨어요? 얘기? 무슨 얘기? 나한테 별말 없던데. 장모님한테 150만 원 보내드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150만 원씩 매달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 장사도 잘 안 되고 돈도 별로 없다는 사람이 양쪽에 150만 원씩 보내면 총 300만 원 아닌가? 자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멀쩡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꼭 같이 드려야만 했나?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하는 상황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윤이랑 상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자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매달 300만 원씩 붙이겠다는 거야? 정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장모님 생활비 드려야 할 돈이니까 정윤이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부터 다시 식당 나와서 일하기로 했고 그 전에 하시던 분들 다 내보낼 예정이라서 30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뭐? 내 딸을 다시 식당에서 일을 시킨다고? 안 그래도 몸도 약하고 손님들이 자꾸 진상 부려서 일하기 힘들다는 앤데 꼭 그렇게 식당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겠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혼자 벌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가게 홀에서 일하는 두 분이 매달 가져가는 월급만 해도 500만 원인데 정윤이가 혼자 나와서 커버 쳐주면 그 500만 원 그대로 굳잖아요. 장모님이랑 저희 집에 300만 원 보내고도 200이 남아요. 그래도 내 딸 몸도 아직 회복되기 전인데 꼭 그렇게 가게에 불러서 일을 시켜야겠어? 그냥 자네가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는 건가? 저 혼자 주방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면 일을 더 해야죠.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젊은 저랑 정윤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150만 원까지는 필요 없고 나라에서 주는 돈도 있으니까 그냥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양가 부모님께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보내는 걸로 할게요. 그럼 내 딸은 일 시키지 말고 집에서 쉴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갑자기 2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300만 원대보다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한 명 정도는 쓰고 정윤이도 5일은 나와서 일해야 해요. 그럼 내가 용돈을 안 받겠네. 내가 아직 몸도 움직일 수 있고 아직은 멀쩡하게 일할 수 있어. 내가 더 일을 할 테니까 당분간 내 딸은 집에서 쉬게 놔두게. 장모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니야, 괜찮아. 의사가 하는 말은 맨날 쉬라는 소리밖에 더 해.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용돈은 안 보내줘도 돼.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도 돈을 더 만드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아니야,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사위 마음은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가만 생각해보니 장모님이건 와이프건 제가 몸 부서져라 벌어오는 돈으로 두 모녀가 놀고 먹겠다는 소리 같더라고요. 아무리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래저래 힘들고 슬픈 시간을 보냈다지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슬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바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러 간답니까? 슬픈 건 슬픈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제 아내도 지금까지는 투정 받아주면서 참고 있었는데 올 연말부터는 다시 가게로 조금씩 불러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자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비싼 돈 주고 직원을 둘이나 쓰는데 아내가 집에서 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저축도 하고 집도 사놓아야 나중에 늙어서 고생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이 참았고 이제는 같이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장모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내일은 눈 온다고 하는데 몸은 좀 어떠세요?
주택 살면 마당에 눈 치우는 것도 일이겠어요. 그래, 김서방 자넨 나야 뭐 늘 감기를 달고 사는 거지. 전원주택이 보기엔 좋지만 겨울에는 엄청 춥더라고. 경치가 좋아도 감기 때문에 밖에 마실도 못 나가고 답답해 죽겠네. 아, 그렇겠네요. 올겨울은 좀 눈도 덜 오고 따뜻해야 할 텐데. 근데 장모님, 저 찾으셨다고요? 아까 집사람한테까지 전화하셨다던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연락? 내가?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니, 자네 이번 주 주말에 다른 약속이라도 있나? 주말에요? 토요일에는 후배 결혼식이라서 거기 참석해야 돼요. 후배 결혼식? 몇 시인데? 거기 갔다가 집에 오면 몇 시쯤이야? 1시 결혼식이라서 집에 돌아오면 아마 3시쯤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괜찮겠구만. 결혼식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집에 좀 들르게. 무슨 일이신데요? 뭐 주실 거라도 있으세요? 주기는 무슨, 오면 밥은 줄 수 있네. 우리 집 마당에 할 일이 천지야. 바깥 양반 먼저 떠난 뒤로 우리 집안에 남자도 없고 힘쓸 일이 있으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겨울인데 화목난로에 땔감 장작도 패놔야 하고 미리 눈 많이 오기 전에 마당 정리도 해놔야지. 글쎄요, 장모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곤란해? 대체 뭐가 문젠데? 어차피 쉬는 날인데 집에 와서 밀린 일 좀 해주면 좀 좋아? 내가 저녁밥 맛있게 차려줄 테니까 와서 좀 해주게. 처가 때까지 왕복 2시간은 걸리는데 주말이라서 차는 더 막힐 거예요. 장작 패고 마당 정리하면 땀도 많이 나고 요즘 너무 피곤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차도 안 막히는 새벽에 오면 되겠네. 아침 일찍 와서 일 좀 해주고 우리 집에서 씻어. 씻고 결혼식 늦지 않게 출발하면 되잖아. 장모님, 저 금요일에는 항상 늦게까지 야근이에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주말 출근까지 해야 할 판이라니까요.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새벽에 장모님 댁 가기 위해 못 일어납니다. 자네, 지금 내 앞에서 되도 않는 핑계 대는 건가? 아니요, 핑계라뇨.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네 아직 30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앓는 소리야? 내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라서 자네가 좀 가진 거 없고 우리 딸보다 한참 능력이 떨어져도 그저 사람이 말없이 순해 보이고 힘 좋아서 시키는 일 잘하겠다 싶어서 오직 그거 하나 보고 내 사위로 허락한 건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하네. 장모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자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자네한테 쌓인 게 많으면 많았지. 어디 한번 해봐. 들어보기나 하게. 제가 장모님 댁 머슴입니까? 뭐? 머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모님 눈에는 제가 사위가 아니라 머슴으로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엄연히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 잡일을 시키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참아? 내가 자네를 불러대긴 뭘 얼마나 불러댔다고 그래? 지금 우리 집안일 몇 번 해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허구한 날 불러다가 마당 청소시키고 텃밭 농사도 전부 저한테 시키시고 마트 심부름까지 저한테 시키시잖아요. 저 더 이상은 그런 잡일 못하겠으니까 그만 좀 부려먹으세요.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었다고 그래? 자네, 장모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착하고 순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이 시커먼 날강도 같은 사람이었어. 내 딸한테 이야기해서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는 작년에 8살 어린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아내와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아서 주변에서 다들 저를 도둑놈이 따로 없다 하더라고요. 처가의 장인어른은 몇 년 전 먼저 돌아가시고 장모님 혼자 전원주택에서 살고 계신데 이 집안의 사위가 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집안에 딸이 둘인데 제 아내가 첫째고 저제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집안에 남자가 저 하나뿐입니다. 처음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외각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장모님이 안쓰러워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어요. 장모님을 또 한 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뵙고 집안일을 해드렸더니 점점 저를 부르는 횟수도 늘어나고 별 시덥지 않은 일까지 저한테 다 떠넘기시더라고요. 장모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마당쓸기 낙엽 줍기 같은 것도 일부러 일거리를 모아놨다가 저를 시키시고 올 봄에는 이제 집에 남자가 있으니 텃밭 농사도 본격적으로 지어야겠다 하시면서 농작물을 엄청 심고
맨날 저를 불러다가 농사일까지 시키셨죠.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저대로 할 일이 있는데 쉬는 날이나 주말마다 불러대시니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자네, 내 딸한테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착한 내 딸이 내 말을 거역해? 사실 저보다 민경이가 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부터 장모님한테 따진다는 걸 제가 계속 말리고 있었고요. 아니, 걔가 왜? 내가 걔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주말마다 남편 불러내서 집안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저희 부부가 주말에 마음 편히 놀러 다니고 외식하러 간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매주 오라가라 부르시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요. 아니, 내가 일을 시키면 뭘 얼마나 힘든 걸 시킨다고? 늙은이가 혼자 살면서 하기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 일인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까지 알게 되셔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는 바람에 민경이가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장모님. 혼자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게 버거우면 처분하시고 아파트로 올라오시던가요. 뭐야? 내 딸이 사돈댁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참나 별일이 다 있구만. 그럼 자네는 왜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왔나?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결혼 허락해달라고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나? 이 집의 사위이자 아들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아들같이 자라겠다며? 장모가 시골에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며 집안일도 잘 도와주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싹 돌변해?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 아닌가? 도와드리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저희 부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장모님께서 선을 넘으신 거예요. 뭐야? 내가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자네가 아들 역할 해주겠다고 해서 결혼 승낙한 거야. 안 그랬으면 내 딸 주지도 않았어. 민경이가 물건도 아니고 장모님이 주시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었죠.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모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장모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잡일도 잡일인데 전기 기술자 불러서 시켰어야 하는 일까지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전문가나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못하면 쓸모없는 놈이라고 타박이나 하시고 이젠 저도 지치니까 그만 좀 부려먹으세요. 진짜 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집안일 좀 도와달라 했다고 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집안 어른한테 악을 쓰고 덤비고 있네? 정말이지 장모님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네요. 억지도 정도껏 부리셔야죠. 제 아내의 어머니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너무 지치고 한계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장모님 연락은 그만 받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앞으로 민경이 통해서 연락하세요. 뭐야? 한계라고? 자네 집안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인가?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예의라곤 아주 밥 말아먹었구만. 내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장모님께서 그렇게 가진 게 많으시고 대단하신 집안이면 저한테 시키지 말고 돈 주고 사람 고용해서 쓰세요.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예의를 운운하시니까 저도 가만히 있진 못하겠네요. 아무리 사위가 만만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이러는 건 못 배워먹은 행동입니다. 뭐야? 너가 날 가르치기까지 해? 영감 없이 나 혼자 산다고 사위까지 나를 무시하려 드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부터 장모님 연락은 받지 않을 테니 민경이 통해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잘났다고 떠드는 것 좀 봐.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한 번은 용서해 줄 수도 있어. 늦기 전에 빨리 나한테 사과해.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 저는 답장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내도 장모님의 저런 모습에 지친 지 오래고 제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크게 문제가 될 뻔했어요. 그 뒤로 아내도 자기 엄마에게 완전 마음이 떠나버렸고 저한테도 더 이상 불려다니며 바보짓 하지 말라더군요. 장모님 생각에는 집안에 머슴이 새로 들어온 줄 아셨겠지만 제가 장모님이 아닌 아내에게 충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어서 결혼했지 처가댁 마당이나 쓸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좋게 좋게 적당히 하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도와드릴 텐데 왜 사람을 저렇게 낮잡아보고 기분 나쁘게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당분간 장모님 얼굴 안 볼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